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스픽스에서 왁자지껄이 내일 나가나요? 오늘 녹화한 게. 좀 재밌게 방송을 했고, 지금 방금 끝난 이 백운기 선생하고 이현주 씨랑 한 지금 아까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했던 이 실방은 굉장히 이제 좀 깊이 들어갔어요. 이 윤석열 같은 이 검찰 정권이 왜 탄생했는지 한번 좀 다들 보시길 권하는 게, 현재 유튜브 시장 상황이 저렇게 깊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백운기 선생이 작정하고 아예 들어가려고 했고, 또 이현주 씨는 이제 저하고 공유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게 아무나 하고 가능했던 건 아닌데, 그 방송을 꼭 보시면 저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3명이 이걸 해결해야 된다. 만약 3명이 해결 못하면 이거는 4.19 혁명이 일어난다. 뭐 그런 입장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잡아놓은 거는 보수의 몰락인데, 보수의 몰락이라 그러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이 스픽스에서 말씀드린 게, 윤석열 독재 정권과 검찰 독재 정권, 그냥 독재 정권이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 정권과 민주당은 촛불 때 공모를 했고, 그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은 그거를 이제 복수한다고 공모를 했고, 그러니까 둘 다 한패야. 윤석열과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한패였기 때문에 이래서 다 꼬이는 거거든요. 국힘당은 완전히 이제 그냥 문어발 같은 이상한 정당이 됐고, 민주당은 얻어 터지면서도 보복은 아니고 반격도 못하는 뭐 이런 이상한 꼴이 다 벌어진 게 윤석열과 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언론이 이상하다. 왜? 윤석열이 무서워서? 아니다. 바로 박근혜 탄핵할 때 윤석열이 조작날조 수사한 거를 뒷받침하고 미화 찬양한 놈들이 다 언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중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겨레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KBS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태블릿 책을, 이 책을 왜 한겨레와 교양이 광고를 거부합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조작날조 수사를 한겨레와 교양이 지금까지 미화 찬양 은폐해왔기 때문에 이 책을 광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왜 제가 개혁 보수라 얘기되는 애들보다 제가 훨씬 더 윤석열을 강하게 비판하는데 왜 저는 KBS, MBC 못 나갑니까? 그자들이 탄핵 때 윤석열 조작날조 수사를 미화 찬양했기 때문에요. 제가 그걸 까발리기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뭐냐? 양 진영 모두 윤석열이라는 놈과 유착돼 있고, 이놈에게 둘 다 나쁜 짓만 시켰다는 겁니다. 촛불도 윤석열에게 나쁜 짓을 시켰고, 태극기 보수도 윤석열에게 나쁜 짓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양 진영의 악의 축들만 모아서 만드는 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들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박근혜, 이재명이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고. 근데 피해자든 가해자든 어쨌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해결 안 하겠다, 다 제끼고 우리가 4.19 할 수밖에 없어요. 여야는 할 수가 없어요. 여야는 다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태극기 촛불 좌우 연합 집회가 중요한 거고, 거기서 4.19를 판버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여튼 스픽스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상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보수의 몰락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국힘당 전당대회를 이거 좀 하려다 보니까 이 네 놈이 사기꾼이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이 악의 축 사기꾼 검사가 정권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싸그리 사기꾼밖에 안 남게 된 거야. 사기꾼밖에. 네 놈 다 사기꾼이야 지금 이거. 이걸 내가 하나하나 다 이걸 어떻게 지금 설명할까 모르겠는데, 먼저 이 천안함부터 제가 짚을게요. 종북몰이 발붙이지 못하게 할까. 나는 이 스픽스의 전기한 대표도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천안함이 보수당의 당대표가 되면 국가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황당한 발상들을, 황당한 발상들을. 보수의 당대표는 최소한 보수의 이념과 정체성에 대해서 뭘 알고, 일단 알고 어느 정도 선을 그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소통이 가능해. 내가 어느 일정 정도 보수가 뭔지를 알고 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성찰이 있어야지 진보 좌파하고 소통이 가능한데, 자기가 뭔지 몰라,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인간은 소통을 못해요. 그냥 여기 기웃 여기 기웃하게 되는 거지. 지금 오늘 천하람, 이 어제 얘기한 거죠, 강원도에서 한 얘기는요.
이거 보수 이념이 아니야. 이거 자유주의 이념도 아니야. 이거 잘못된 민주당의 철없는 운동권식 발상이에요. 이런 자가 왜 보수의 리더가 되길 바랍니까? 데려가, 천하람.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에 데려가, 얘. 이런 자가 어떻게 보수 리더가 될 수도 없고, 이 발상 가지고는. 불가능한 걸 꿈꿔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키우잖아. 이게 보수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 정체성에 전혀 안 맞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잘못된 얘기고, 이거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야,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인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 정복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누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 정복이라는 얘기하지? 막 지 마음대로 그냥 운동권한테 주워드는 거를 막 떠들어. 신영복의 베스트셀러 책을 읽은 수많은 국민들의 정복인가?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누가?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안철수는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 물론 나 같으면은 안철수의 신영복에 대한 뭐 얘기 시비 안 걸 텐데 왜 안철수는 깡통인 거 다 아니까. 근데 안철수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제 제기할 수 있지. 당신 신영복이 누군지 알고 얘기하는 거냐 이게. 물론 그걸 세련되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김기현 같은 개도 이념에 대한 깡통이니까 그런 거지. 이걸 정확히 알면은 정확히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고 떠들면서 그런 거지. 이거 전당대회 때 물어볼 수 있지. 물어보는 거는. 신영복과 무슨 관계고 신영복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과거 전력을 알고 얘기하는 거냐 당신.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글쎄 몇 명은 알까요? 신영복의 감옥에서의 사색이라는 책에 신영복의 과거 그러니까 통역당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냥 감옥에서의 사색이야. 그것만 읽고 국민들이 판단을 해요. 그러면 그 국민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근데 뭐 이미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원래 난파 간첩 뭐 혐의였다 이거 막 까발려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점진적으로 최소한 보수내에서는 알려갈 필요는 있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나는 안철수는 정말 야비하고 밑바닥 같은 인간이라는 게 아니 이 안철수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신영복에 대해서 나는 그냥 민주당 사람으로서 그냥 조문 가서 한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어? 신영복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었더만 안철수는. 이게 지금 언제야? 언제적 얘기야? 2016년 1월 16일인데 이때는 아마 민주당하고 이 국민의당으로 막 분당되고 그 시점이겠죠. 그 신영복 이 조문에 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쵸 국민의당 창당 추진 중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에서 나온 상태인데 어쨌든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었으니까 갔다 그러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지. 나는 그때 설명할 때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아니잖아. 민주당에서 나왔네.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팔면 안 되지. 자기가 좋아서 간 거지. 그래서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셨다. 선생님 하신 말씀도 후대까지 영원히 기록될 것.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어? 만났잖아.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거짓말이잖아, 안철수는. 9월 고인을 만나 차를 나눈 이를 언급.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저희잖아, 이거. 선생님은 정말로 맑고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맑고 선한 분이 있을까? 대화를 하는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 낡은 정치 받고 있다는 제 말씀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 책도 서명해 주셨고. 자, 이 정도면 이건 신영복과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 한 의원님가 넘어가고. 자, 그래서 나는 이거 갖고 지금 시비 걸자는 게 아니고, 안철수가 그러면 여기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 뭐 내가 볼 때 모범답안은, 그분의 그 통역담 혐의나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도 알지만, 그 과거 일이고, 이미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뭐 강하게 정당성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랜 동안 어쨌든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의 그냥 고매한 인격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한 거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로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물론 또 공격이 들어오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는데 안철수 이거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민주당이었으니까 갔고, 나는 지금 신영복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대한 맑고 선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민주당 때도 아니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이익 얻으려고 신영복에 대해서 그냥 거짓말 한 거다. 나는 이 사람이 간첩이고 이런 거 다 알았지만 그때 정치할 때 이익 좀 보려고 난 거짓말로 이 사람을 띄워준 거다. 딱 그 말을 하더만 안철수가.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무슨. 물론 나는 안철수라는 인간의 거짓말을 다 잡아낸 사람으로서 그런 인간인 줄 알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쨌든 또 돌아가신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다. 이게 그냥 인간도 아니지 이런 인간들은. 자, 근데 지금 이 국힘단 전당대회에 나온 내 놈 다 이 모양이야. 내 놈 다 이 모양. 지금 안철수는 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영복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안철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건 검증할 수 있는 거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신영복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사람 많지 않다. 잘 모른다. 그러면은 점진적으로 알려나갈 필요는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데, 왜 다 정북이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운동권 같은. 저도 북한 김씨를 싫어하고 인권자유 하는데, 나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천안함이든 이준석이든. 북한 인권 얘기하는 적이 본 적이 없는데, 종북몰이 한다고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북몰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아무나 갖다 대고 종북몰이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막 추상적으로 무도한 북한 정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이해한다. 상처가 깊은 정서다. 강원도민들 중에서 무슨 누구 국민을 때려 죽이자 강원도가 무슨 제주 사상 같은 사건 벌어졌어요? 강원도 도민들은 북한의 접경 지역이니까 안보의식이 강할 뿐이지 그게 왜 상처가 깊고 나발이고 북한 정권이 지금 미사일 날리고 이럴 때마다 강원도 땅값 떨어지잖아요. 그 위협을 받고 이거는 내가 연구하는 강화도도 마찬가지야. 강화도가 왜 강한 보수가 돼 있냐면은 미사일 한번 날라올 때마다 서해 쪽으로 강화도는 당장 안보가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강화도하고 강원도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TK보다 더 강한 안보의식 갖고 있어. 이거는 상처가 깊은 동생 이게 아니야. 이 돌대가리야.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평화한다고 김정은 쇼하는 거를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그걸 갖고 상처를 극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안보에 대해서. 이게 여기가 한마 제주나 광주나 거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이런 수준의 인간이 개혁보수라고. 민주당 지지층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니네들이 좋으면은 얘를 데려가라고 민주당에. 이런 놈 보세 있으면 안 돼요. 유아책이나 강경책이냐 이분법을 가지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 앞으로는. 근데 이 스타트가 뭘로 시작됐냐 따지면은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90%가 지지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보수 정치권이 굉장히 힘들었어. 왜 보수형 국민들 지지했어. 왜 이제 민주화 정부가 됐으니까 한번 김정일하고 한번 대화해보자. 햇볕 정책이죠. 그때 지지했다니까 90%가. 그래서 김정일하고 김대중 그 대담도 다 지지했고 나도 지지했었고. 그 결과가 어떤 꼴 났냐 이거 결과가 핵폭탄 날라 들어왔잖아요. 2006년도에.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실패했어. 100%. 이거를 햇볕 정책한다고 당가 책책을 막 골치 아프게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중간에 서가지고 두 개를 다 먹으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햇볕 정책 실패했다 분명히 이건 전제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도 무작정 햇볕 정책을 계속 주장하지 마라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주로 사실은 둘이 같은 정책이죠. 비핵화 3천하고 다 맞는 비슷한 정책들이지. 핵만 포기하면은 경제 지원하겠다. 근데 그것도 다 실패했어요. 그것도 결국에는 힘을 못 막았잖아. 그 글쎄 트럼프는 굉장히 유화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북한에 직접 개입하려고 했었는데 이 4년 만에 정권이 단절되면서 끝나버렸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 대해서는 총체적인 검증을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햇볕도 쓸 수 있고 당근도 쓸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보를 굳건한 상태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핵무기를 막아내겠다, 없애겠다, 상황에 따라서 전쟁도 대비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 햇볕 정책을 비판한 사람들을 햇볕 정책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꼭 저렇게 좌파 이쪽에 뭔가 박수를 받아서 그쪽 언론의 지지를 받기 위한 말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의미 없는 말들을. 햇볕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거지 이거는. 이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건 인정 안 하고 가. 왜? 순천에 가가지고 위대하신 김대중 떠들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햇볕 정책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 남아서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자, 윤석열 정부에서 자, 당과 채찍을 모두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정책이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잖아. 다 사실은 다 야, 비핵화 3천 이명박 정책의 그게 그거야. 당과 채찍이야.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채찍 포기하면 당근 그거라고. 근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걸 다 하는 거를 자기만이 하는 것처럼 뭔가 성각자처럼 떠들어대. 이명박 박근혜도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됐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남북 정상에 나서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우선 정부 쪽이 맥락을 봐야지. 남북 정상회담을 도대체 윤석열이가 김정은에게 뭘 받아내고 하는지를 정확히 봐야지. 지금 잘못한 윤석열이는 술 한 잔 마셔주면은 좋다고 가가지고 술 먹고 퍼주겠다 이따위로 떠드는데 그럼 비판해야지 상황을. 오히려 본인이 지금 햇볕이냐 강경이나 두 개 이분법에 걸려가지고 그 중간에서 자기가 선도하려고 그래. 외교 안보 정책은 정말 수십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목표가 뭐냐? 목표가 대한민국의 안전 혹은 북한의 자유와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전략 전술은 다 쓰면 돼.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은 필요하면 뇌물을 줘도 되고 필요하면은 북한에다가 쿠데타 공작해도 되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결과로 입증돼야 되거든.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결과인데 햇볕 정책의 결과는 결국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햇볕 정책 안 했어도 만들었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결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 망쳤다 이거 다 망쳤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 종목몰이 하지 마라. 종목몰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따질 필요는 있겠죠. 뭐 나도 이런 부분들은 이 안철수 시정법 가지고 종목몰이 하는 거 보고 막 아까 말하지만은 그것도 문제 제기는 수 있는데 그 어느 수준들이 확 낮아가지고 그래. 김기현이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렇지만은 최소한 보수 정당 내에서의 당대표 선거하는데 그 사람의 대북관하고 이런 이념 정책성을 검증해야지. 그게 왜 종목몰이냐고. 자, 일단 이런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는 무관용을 대처할 것 그러는데 야, 무관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색깔론 아닌가? 색깔론이 뭐야? 무관용이거든. 색깔에서 한번 치겠다. 지금 천하람 자체가 지금 무관용이라는 색깔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제주 사상 가서 그따위 대로 떠들었잖아. 막말하면은 끝장내주겠다. 제주 4.3이 남노당 공산 세력의 무장 반란으로 벌어진 민족사의 비극이다 이러면은 끝장내겠다. 그런 막말은. 제주 4.3은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의 폭력에 저항한 제주 민중들의 항쟁이었다. 박수치고 이 짓거리 하겠다는 거 아니야 천하람이는 지금. 천하람뿐이 아니지. 김기현 다 그랬지 이거. 안철수 마찬가지고. 이런 인간들이 무슨 보수냐고. 보수적 역사관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거기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짚어가지고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이게 보수적 가치관이거든. 근데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이 김일성 박헌영 세력이 무자비한 이 폭력과 무장으로 방해를 했어. 그거를 진압하다가 민족사의 비극이 벌어졌어. 희생자가 벌어지고. 근데 김일성 박헌영의 무장 공작은 딱 감추고 무조건 이승만 미제가 잘못했다. 이따위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수냐고. 저로 가야 돼요. 얘는 저로 가야 돼. 이게 개혁 보수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뭔가 좀 지지율이 나온다 싶었더니 총선서 윤공천 수용할 것, 한동훈 강남 출마 추천할. 이거 뭡니까?
뭔가 이제 헛바람 들어간 거지. 사실은 지금 천하람은 당선 가능성 0%인데 주변에서 너 당선될 수 있다. 안철수 때 떨어지면 네가 2위 가면은 황교안이 도와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공학으로 당선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윤석열에게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 당에다가 공천을 하는 문제? 원래는 그게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걸 갖고 박근혜를 감옥에 쳐 집어넣은 게 윤석열인데 지금 그 짓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철수가 야 이따 얘기 떠든 놈들은 윤석열 징역 2년짜리 보내겠다는 얘기다. 윤석열이가 박근혜 징역 2년을 보냈어요. 근데 갑자기 당대표 눈이 돌아가더니 이제 자기가 하겠대. 자기가 이게 정치 브로커지. 이게 뭐야. 이게 개혁보수야. 정치 브로커지 이게. 대통령께서 원하는 후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 뭘 어떻게 할 건데? 전략공천, 밀실공천. 야, 젊은 친구가 참 잘 배웠다 정치 진짜. 대통령이 원하는 분의 총선 출마에 열린 자세를 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 물론 정치라는 게 뒤에서 협작질하고 하긴 하지만 앞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명분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하기 위한 인재들을 폭넓게 논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당의 시스템에서 통해서 공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해야 되지. 윤석열이가 원하는 놈 꽂아 주겠다. 정치 브로커지 뭐 이거. 미리 리스트를 주신다면 이거 진짜 불법을 하겠다고 지금. 이거 불법이잖아. 윤석열이가 불법을 만들었잖아. 이거. 미리 윤석열이가 이 리스트 주면 얘 꽂아 주겠다. 이건 정치 양아치지. 이건 뭐 브로콜로서 정치 양아치지. 이거 불법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대. 안철수 하는 상반대. 안철수는 대통령과 공천 논의하면 안 된다고 찍었잖아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만든 판례 때문에 현행법으로 불법이 돼버렸다고 이거 지금. 아니면 윤석열이 까든지 그러면은 왜 박근혜 잡아놓냐 이걸로.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거. 한동훈 쌍수를 들고 환영하려.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지. 검찰 칼 가지고 정치에 악용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동훈이가 벌이는 데서 비판의식 하나도 없어. 같은 편으로서 같이 해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손잡겠다는 거. 이런 인간들하고. 난 원래 이런 인간인 줄 알았지. 순천에 가서 보수당 당적 가지고 가서 김대중을 찬양하고 박정희를 까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치야 이게? 박정희를 까달려고 했으면 자기 고향에 대구 가서 까던지. 완전 이거는 변칙 플레이를 하는 애들거든요 이거. 다 좋은데 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천하람을 띄우지 말라고. 띄우고 싶으면은 민주당으로 데려가. 네가 막 더 할 것도 없어요. 더 할 것도 없고